자,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: 대한민국의 저출산, 고령화, 기형아 출산은 딸바보 현상이 한몫했습니다. 집값, 육아 문제, 남녀 임금 격차 때문이 아닙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그렇죠. 뭐 저출산 문제는 사실 뭐 미디어에서 엉뚱한 얘기야. 뭐 집값이 비싸네, 뭐 애 낳아서 기르기 힘드네. 물론 그 틀린 말은 아닌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얘기를 안 해요.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냥 여자 상태가 안 좋은 건데 맞잖아요. 여자 허영심 때문에 이 결혼 문화, 이제 출산율이 깨져 나가는 거잖아. 맞잖아요. 지금도 결혼하려면 할 수 있어. 어느 정도 타협하면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타협 안 하잖아. 맞잖아요. 눈이 꼭대기까지 가가지고 아파트 하면 결혼 안 하겠다고 하잖아. 근데 자기들은 아파트 죽어도 가지도 못하는데, 자기들이 가진 능력으로 아파트 월세도 버거운데 남자한테 아파트 아니면 안 돼, 9평8사 타입 아니면 안 돼, 푸르지오 아니면 안 돼,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. 자기들이 오히려 스스로 결혼 못하게 만들잖아. 맞잖아요. 이런 얘기는 죽어도 안 해요. 이게 메인이 원인인데. 그리고 그런 딸 가지고 갑질하는 이 딸 가지 부모님들, 우리 딸 데려가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? 우리 딸 기하디 잘했는데 당신이 우리 딸 데려가려면 고생 안 시키려 한 거 아닌가? 그러면 이 정도 집은 해주고, 돈도 이만큼 벌어와야지.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이 누구더라? 딸가지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?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. 아무튼 일단 중요한 건 우리나라 저출산은 감화가 심각해지고 있고, 고령화도 심각해지고 있고, 기형아 출산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특히나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이제 태어나는 애도 별로 없는데,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비정상도 많다는 거죠. 비정상.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거죠. 뭐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.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그 경계선 지능 장애, 대한민국의 경계선 지능 장애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? 한 700만 명대 700만.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한 15% 정도. 적은 게 아니에요. 사실 정상적인 자녀가 태어나도 이거 책임지고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. 근데 정상적인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 문제예요. 왜냐, 부모가 자녀를 평생 끼고 살아야 되거든요. 끼고. 그리고 자녀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해야 됩니다. 쉽게 말해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. 자립이. 성이 된 부모품을 떠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. 그런 기형아 출산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합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기형아 출산의 원인은 여자의 노산이에요. 노산. 노산과 안 좋은 식습관, 뭐 술, 담배 이런 것들. 뭐 남자가 술, 담배 하는 것도 안 좋지만 여자들이 술, 담배 하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많이 늘었어. 특히 담배. 담배 옛날부터 여자한테 이제 출산에 안 좋다고 누누이 얘기 나왔던 거예요. 근데 담배 피우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.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데도 기형아 출산율은 굉장히 높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? 뭐 국제결혼 시간 돌릴 수밖에 없죠. 적어도 국제결혼 하신 분들은 기형아 출산에 대한 말은 안 나옵니다. 기형아 출산의 노산 문제는 얘기는 안 나와. 예. 그리고 다가구 자녀가 많아요. 그 국제결혼 하신 분들 2명 이상 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외동이 별로 없더라고. 우리나라는 지금 외동도 힘들잖아. 애 한 명 넣는 것도 힘들잖아요. 결혼하고 나서 3년 4년 동안 애 소식이 없는 집도 많아요. 그러다가 몇 년 지나잖아. 서로 힘드니까 애를 포기하고 사는 거야.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자녀가 없이 같이 산다? 뭐하러 같이 살죠? 그 법률은? 맞잖아요. 왜 남자가 애도 없는데, 책임져야 될 자녀가 없는데 왜 법률을 하면서 이 리스크까지 감수해야 됩니까? 솔직히 남자의 책임감이라는 게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 아니야? 내 새끼가 태어남으로 인해서? 그런 거 아닙니까? 남자들이 일이 힘들어도 참고 일하고 주말 나와서 일하고, 그 이유가 우리 식구를 굶기지 않으려고, 내 새끼들 학원 하나 더 보내려고, 장난감 하나 사주려고.
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. 그런 분들 엄청 많거든요. 보통 왜 집안 가장분들 공장에서 일하는 거 보면 그 푸사에 뭐 있어요. 아들내미 딸내미 사진 있단 말이야. 와이프 사진은 없거든요. 와이프 사진은 없는데 자기 아들 딸 자식 사진은 무조건 있어요. 차 탈 때도 보면 그 쪼매난 액자로 해가지고 열쇠고리 같은 거 해가지고 자기들 자식 사진을 걸어놔요. 와이프 사진 없어도. 그게 뭐겠어? 내가 와이프가 없으면 살지만 애 없으면 못 산다 이거예요. 그 남자 애가 없다는 거는 더 이상 책임져야 될 명분이 없는 거야. 결혼 생활 유지해야 될 명분이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딩크 결혼도 사실 많이 없을 뿐더러 딩크 결혼해도 끝까지 같이 산 분들 많지 않습니다. 사실 딩크 결혼도 좀 웃기지. 왜냐 말이 딩크지 싱크 인분들도 많거든요. 딩크가 뭡니까? 더블 인컴 노키즈. 두 명이서 맞벌이 하면서 애 안 가지고 사는 겁니다. 근데 말이 좋아 딩크지 딩크가 아닙니다. 왜냐 여자분들 말로는 딩크자 해놓고서 결혼하는 순간 싱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자기 일 그만두고 남자 혼자서 이제 자기 먹여 살리는 거야. 그리고 딩크 부부가 또 웃긴 게 뭐냐면 여자가 있잖아요. 외롭잖아. 외로우니까 우리 애는 없어도 개 고양이 자식처럼 키우면 안 될까 해가지고 개 고양이 대신 키워요.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. 그것도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. 아니 아무리 개 고양이 키워도 내 자식만 하겠냐고. 안 그래요? 그러니까 남자의 짐이 더 늘어나는 거야. 이런 결혼이 과연 오래 유지될 수 있겠냐고요. 맞잖아. 사는 곳이 못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 동물까지 있어 이게. 그래서 언제부턴가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. 곱게 보이지 않아. 그렇게 도 여자분들 있잖아요. 이런 결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아무튼 이 저출산 문제 심각해질수록 이제 결혼 못하는 사람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선 답이 없으니까 해외로 관심을 돌리겠죠.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딸이랑 아빠랑 평생을 살아야 어떤 남자도 그런 여자와 장인의 삶에 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. 평생 살 수밖에 없는 분도 많아지는 거죠. 왜냐하면 딸이 만약에 능력이 있으면 부모와 같이 안 살겠죠. 부모하고. 딸이 왜 부모와 같이 살겠어요? 자기가 이제 자취할 만한 경제력을 가지 못했으니까. 사실 여자분들 그거 하셔야 돼. 여자분들이 왜 아들보다 결혼 못한 남자보다 부모님과 같이 살 확률이 높은지 설명드릴게요. 남자는 결혼 안 하고 살아도 보통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. 그러니까 뭐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축 아파트나 빌라는 가지고 있어. 그게 남자가 그래도 직장생활 꾸준히 했으면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. 뭐 서울 같은 데 빡시겠지만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아니면 이제 산업도시 같은 데 구미 같은 데는 한 4, 5년만 존버하면 돼 이게. 네. 그러면 빌라 20평짜리 전세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. 매매도 갈 수 있어요. 집이 남아 도니까. 그래서 남자가 나이 먹어서 집도 절도 없이 생활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. 근데 여자분들은 나이 먹고 결혼 안 했을 경우 대부분 월세 살거나 좀 빈곤하게 사는 분들이 많아. 자기 집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. 근데 그 가운데 개 고양이 키워요. 근데 그게 이제 혼자 살면서 매달 월세나 이제 생활비 나가니까 감당이 안 된단 말이야. 그럼 어떻게 해요? 믿을 게 부모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 부모님 집에 가는 겁니다. 부모님 집 가서 생활하는 거야. 근데 부모는 또 굉장히 부담스럽죠. 왜냐? 부모도 나이 먹어서 이제 예전처럼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. 거기다 노후 대비 못한 집도 많아가지고 부부끼리 생활하는 것도 빠듯한데 딸이 와가지고 숟가락이 늘어났어. 식비가 더 많이 나가. 전기세가 더 많이 나가요. 그럼 어떻게 돼? 같이 살아도 즐거운 게 아닌가. 나이 먹고 이제 갑자기 가족들이 같이 들어오면 싸울 일이 많아요. 그럼 어떤 걸로 싸우냐? 이런 거지. 예를 들어 이제 엄마가 닌 도대체 밖에 나가서 뭘 했길래 이 나이 먹도록 부모님 집에 어쩌 사는 거냐? 어? 너 대학도 가고 다 했잖아.
저렇게 아까리 못할 건 시집이나 가든가. 나이 먹고 돈 없으니까 여기 들어오는 것 봐. 나가서 일하다든가. 이런 얘기를 만약에 쏴 붙이잖아. 그럼 딸은. 아니,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? 자기들이 좋아가 태어난 거 아니야. 자기들 욕정 때문에. 그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누구한테 배운 건데? 엄마한테 배운 거 아니야. 왜 나한테 그래? 가뜩이 힘들어 죽겠는데. 아니, 나는 결혼하기 싫어서 결혼 못했냐고.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고 있냐고.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 싸운다니까 이게. 이런 식으로 싸우는 집 많다니까. 이게 화목하기 힘들다니까 여러분. 왜냐하면 보통 가족끼리 화목하려면 경제적 문제가 없어야 돼. 근데 이런 집안은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. 돈이 안 들거든요. 돈이. 부모 늙었거든. 이게 중요한 게 그런 거야. 부모 늙어가지고 아픈 데가 많아. 아픈 데가 많다니까요. 돈 들어갈 데가 많단 말이야. 근데 부모님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어. 딸도 돈이 많지 않으니까 도와주지 못해.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. 물론 남자도 집도 이런 집이 있는데 확실히 이런 집은 남자보단 여자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집안이 많아집니다. 딸 가진 집안이. 잘 들으세요. 이제 딸 가지고 막 이게 결혼 못 시키잖아요. 이제 다 큰 딸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. 이게 젊었을 때 어릴 때야 뭐 딸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모도 이제 일할 곳이 있으니까 어떻게 뭐 데리고 사는데 나이 먹어서는 레벨이 달라져요. 이게 많이 달라집니다. 부담스럽죠 이게. 이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. 일본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. 골치가.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. 이게 정말로. 여자분들이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. 앞으로 결혼 못하는 분들 많이 생겨요. 정말 많이 생기는데 문제는 결혼 못해도 잘 살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잘 사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. 잘 사는 분들이.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. 앞으로 뭐 결혼해서 잘 사는 게 여자한테는 좀 누구한테든 가능한 그런 조건이 안 됩니다. 결혼해도 이혼한 사람 많이 생기고 그리고 결혼까지 못 가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. 그럼 만약에 내가 객관적으로 결혼할 만한 어떤 능력치가 아니야. 결혼할 만한 시기 지나갔어. 그러면 혼자 살아야 됩니다. 혼자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아갈까? 부모와 같이 살게 되면 난 어떻게 적응할까?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. 이게 쉽지 않습니다. 이거. 자,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